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단백질 보충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단백질 보충하면 우리가 보통 뭐 일반 식사로 육류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보충제로 눈을 많이 돌리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단백질 보충제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들을 둘러보면서 완벽한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해드릴 거고, 조금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오케이. 다음 주제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가, 꼭 먹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드리자면은, 단백질 왜 먹어야 할까요? 라고 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체내 단백질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적혀있고, 중년부터 급격히 감소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일 권장량이 체중당 1g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최소량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50kg 기준 50g, 60kg 체중당 1kg당 1g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보통 적어놨는데, 요즘 들어선 단백질 섭취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6에서 1.8g 정도, 체중당 1.6에서 1.8g 정도 섭취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중년기나 노년기 때도 단백질 섭취를 더 사실 잘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년기, 노년기 같은 경우는 식사로 섭취를 하기 사실 한정도 있고 소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제품류 같은 걸 섭취를 많이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뭐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에 미쳐 있는 사람, 뭐 흔히 말하는 헬창뿐만 아니라 중년기, 노년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장년기도 물론 해당하십니다. 해당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단백질의 중요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한 단백질을 먹게 되면 사실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간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서 너무 많은 섭취는 필요 없고요. 한 체중당 1.6g 정도만 섭취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하고 있어서 이 정도만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0kg 기준으로 1.6g 정도면 한 108g 정도 되거든요. 108g, 110g 기준이면은 우리가 보통 계량하는 게 닭가슴살 100g에 보통 단백질이 한 20에서 23g 정도 들어있다고 하면은 110g 정도 먹으려면 닭가슴살 기준으로 한 500g 정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분량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시중에 단백질 보충제라고 검색하면 워낙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구분 지어야 될 것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흔히 우유에서 뽑아오는 웨이 프로틴이 보통 대부분이고요. 다음 식물성 단백질은 소이 프로틴이라는 콩 단백질에서 추출해내는 물질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은 웨이 프로틴이 제일 많이 팔고 있죠. 그 다음에 우유에서 뽑아내는 물질이다 보니 조금 소이 프로틴보다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좀 있고, 소이 프로틴은 그에 비해 좀 저렴한 편이 있어요. 이것도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백질 종류에는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동물성 단백질에 먼저 카제인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사실 카제인 단백질은 시중에서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카제인이란 무엇이냐면 우유를 구성하는 3% 단백질 중 한 2.4%를 차지하는 단백질이고요. 주로 치즈를 만드는 데로 사용합니다. 카제인 같은 경우는 소화가 느린 흡수의 단백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보충제로 잘 쓰이지 않다가 한간에 이제 잘 때도 단백질이 농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느린 흡수 단백질을 자기 전에 먹으면은 잘 때도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카제인이 한때 잘 팔릴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소화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카제인을 잘 섭취를 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카제인도 우유 단백질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느린 흡수 단백질이라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장 시중에서 많이 보이는 단백질이죠.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 유청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유에서 치즈를, 우리 카제인이죠, 치즈를 응고시키고 위에 뜬 액체를 유청액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을 농축시켜서 만든 애들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흡수가 빠른 어쨌든 빠른 흡수의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청이란 우유를 치즈를 만들고 나서 남은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 가지고 이제 WPC, WPI 두로 나눠지는데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엔 소이 프로틴에 아까 해당했던 식물성 단백질인데 대두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콩에서 단백질 성분만 추출해내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탈지 대두에서만, 쉽게 말해서 콩 껍데기에서만 단백질을 추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두 단백은 식물성 단백질로 비건들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유보다는 콩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유청 단백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리가 소이 프로틴과 동물성 단백질, 웨이 프로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봤고, 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봤고, 자, 우리가 흔히 많이 구할 수 있는 유청 단백질, 아까 얘기했던 유청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까요? 시중에 초록창에서 검색을 단백질 보충제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뜨는 게 이 유청 단백질이에요. 웨이 프로틴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사실 있습니다. WPC, WPI, WPH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저희는 WPC와 WPI만 나눌 거예요. 일단 WPC, WPI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영어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웨이 프로틴의 웨이 W고 프로틴의 P, 그 다음에 C는 컨센트레이트라고 해서 한국말로 해석하게 되면은 농축 유청 단백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청 단백질을 농축시켜서 만든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WPI 같은 경우에는 웨이, 프로틴의 웨이, 프로틴의 P, I는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솔레이트를 해석을 하면은 고립시키다, 약간 이런 뜻인데, WPC에는 유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당을 먹게 될 경우에는 보통 우유를 먹고 복통이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유당불내증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WPC를 먹고는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몸에서 유당불내증,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당을 제거한 단백질 보충제가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WPI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르시는 방법은 나는 우유를 먹고 유당불내증이 없어서 우유를 먹고도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하시면 WPC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우유를 먹고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WPI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중에 판매하시는 분들의 광고를 보면은 WPI가 조금 더 고급 단백질이다, 큰 차이는 사실 없고요. 흡수율도 큰 차이는 사실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유당불내증의 유무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WPH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넣지 않은 이유는 일반인들이 선택해야 할 굳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간 단백질인데 걔네들은 단백질을 흡수를 잘 못하거나 소화를 잘 못하는 특이 체질이거나 아니면은 엄청 어린 아이들의 분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크게 단백질 흡수와 소화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면은 이 WPC, WPI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WPC는 침전 여과 투석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WPI는 한국말로 하시면은 분리유청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일반 WPC 과정, 여과 과정 이후에 이온 표환 필터링을 거쳐서 유당이랑 유지방들을 최소화시킨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큰 차이는 없고, 유당불내증이 있으면은 WPI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유당불내증이 없으신 분들은 WPC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WPI 제품인 WPC에서 유당이랑 유지방들을 제거하는 막이 더 이온 필터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이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청 단백질,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웨이 프로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대조 단백질에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WPC, WPR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몇 개 영양 성분표를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이런 것들이 WPC 단백질이구나, WPI 단백질이구나, 유청 단백질이구나, 혹은 대두 단백질, 콩 단백질이구나 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영양 성분표 몇 개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일단은 제품 4개를 가장 많이 보이는 제품 4개 네이버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거 3개와 뽑아갖고, 이건 편의점에서 보이는 단백질 보충제 알티리살이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제품들 총 4개를 가져왔는데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들은 뭐 제품명들은 가져올 수 없어서 일단 임의적으로 영양 성분표만 가져왔고요. 그냥 상단에 있는 것들로, 대표적인 가장 많이 팔리는 상단에 있는 것들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원재료명을 보시면 제일 좋아요. 원재료명을 보시면은 여기는 분리 대두 단백 분말을 썼다는 ISP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콩 단백 대두 단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두 단백질 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는 보시면 코코아 분말, 뭐 맛을 위해서 코코아 분말도 첨가되고 에리스리톨 이런 당알코올도 함유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네 주 재료는 분리 대두 단백 분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콩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사실 콩 단백질이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유청 단백질이 좀 비싼 편에 해당하고 콩 단백질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이걸 가끔씩 대두만 팔아서 저렴한 부분만 그냥 대두 분말이라고 적힌 것들을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백질만 추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값싼 것만 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리 대두 단백 분말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탈지 콩 껍데기에서 단백질 부분만 추출해 놓은 것들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 대두 단백 분말을 ISP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보이나? ISP. 그냥 대두 분말 단백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별로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농축유청 단백, 아까 제가 얘기했던 WPC죠. 그 다음에 분리 대두 단백, 얘는 대두 단백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갔네요. 이거 ISP. 그 다음에 분리 유단백, WPI죠. 유당이 제거된 것. 그래서 또 있다. 농축 유단백도 들어가 있네요. 이게 카제인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제인 플러스 유청.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한약류도 들어가요. 한약류 제품이구나. 한약류도 들어가 있고, 이 뒤에부터는 맛을 내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일단 이 제품은 지금 복합 단백질로 보통 구성이 될 거예요. 복합 단백질. 왜냐? 콩 단백질, 유청 단백질 둘 다 들어갔고 카제인까지 들어간, 쉽게 말하면 우유 복합물과 콩이 섞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두 함유, 우유 함유라고 여기 적어 놓지 않았네요. 우유랑 대두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잠깐 얘기 앞서서 영양 성분표로 원재료표를 보실 때는 살짝 팁인데,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 순서일수록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분리 대두 단백 분말이 거의 앞에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코코아 분말, 에리스리톨 이렇게 많이 함유된 걸로 앞에 적어야 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식품법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농축 유청 단백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분리 대두 단백, 그 다음에 유단백이구나. 유청 단백이 아니라 얘는 MPI라고 보시면 돼요. MPI. 어쨌든 지금 우유랑 콩이랑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무래도 얘네 같은 경우는 값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것부터 많이 넣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제품을 뜯어볼게요. 세 번째 제품은 분리 유청 담배. 이게 WPI입니다. WPI고 얘네들은 되게 들어간 게 많이 없어요. 분리 유청 담배 98%가 들어갔고, 해바라기 레시틴 2%가 들어갔다고. 레시틴 같은 경우는 좀 물에 잘 섞이라고 들어가는 거고, 일단 거의 단백질 보충제의 분리 유청 담배, 거의 순수 단백질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성분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WPI, 홀로 WPI만 들어간 제품이다. 당연히 섞이게 되면 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원가가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조금 더 비싼 제품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넣는다는 건 사실 맛 때문에 넣는 거라서 크게 뒤에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단백질 보충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앞에 들어간 것들이 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요,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요즘에는 이 앞 제품은 가루형 분말형 제품이라서 우리가 물에 희석해서 먹는 제품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또 그 귀찮아서 편의점처럼 RT 스타일 레디 투 드링크라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편의점 제품을 가져왔고, 여기 나오네. 아까 제가 분리유 단백을 WP라고 자꾸 잘못 읽었는데, 여기도 분리유 단백이라고 적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유, 얘네들은 보통 그래서 MPI라고 부릅니다. 밀크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유에서 추출해내는 물질이라고 해서 카제인이랑 유청이랑 같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흡수가 느린 제품과 빠른 제품을 같이 섞어서 조금 소화도 조금 느리게 돼서 약간 식사 대용으로 쓰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빠른 흡수 유청은 보통 소화가 빠른 데 비해서 카제인은 좀 느리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얘는 오로지 분리유 단백, 우유에서 출출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원유, 초콜릿, 카카오 메스를 섞고, 나머지 뒤에도 맛을 내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단백질 보충제를 추천드릴 때는 이 제품들 중에서는 제가 임의적으로 갖고 왔는데 조금 보기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제품 3 같은 원재료만 깔끔하게 있는 제품들을 많이 추천드리고, 이렇게 많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추천하진 않아요. 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사실 추천하진 않고, 단백질의 맛을 좀 가리기 위해서 많이 넣는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백질 보충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어떤 거가 들어갔는지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고 싶다, 그럼 유청 단백질 선택하시면 되시고, 나는 우유를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 라고 하면은 WPI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우유를 먹어도 크게 설사를 하지 않고 잘 소화시킨다, 유당불내증이 없다 라고 하시면 WPC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유청 단백질이나 뭐 우유 같은 거 자주 먹기 때문에 콩 단백질, 소이 프로틴 좀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SP 제품을 찾아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급하게 편의점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시는 분 대부분 다 WMPI 이 제품들을 보통 많이 섭취할 텐데, 가끔 가다가 이 셀 땡땡은 유청 단백질만 쓰더라고요. 분리 유청 단백질만 쓰는데, 이 브랜드도 편의점에서 구매하니 목적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편의점에서 고른다고 했을 때, 난 식사 대용이 좀 필요하고 우유랑 이제 카제인 단백질까지 같이 섭취하고 싶다 라고 하면 MPI 이 분리유 단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오로지 좀 WPI 유청 단백질만 섭취하고 싶다, 나중에 식사도 또 같이 할 거다 라고 하면 유청 단백질 섭취하면 될 것 같고, 뭐 셀땡땡 이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제 선택하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영양성분표를 보는 표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 단백질 보충제를 뭐 굳이 먹을 필요 없다, 뭐 돈 낭비다 라고 얘기하시고, 뭐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선택은
본인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뭐 누구는 먹어야 되고 누구는 먹지 않아야 된다. 사실 그런 건 사실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단백질 섭취가 좀 어렵거나 식사를 잘 못 하신다고 하시면은 보충용으로 단백질 보충제 선택하셔서 단백질 보충하면은 더 뭐 근육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초급편에서 단백질도 우리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3대 영양소 중에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는 내가 단백질을 평소 잘 섭취하는가, 식사에 몇 끼니 단백질 섭취를 잘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셔서 그렇지 않다면 한 끼 정도를 단백질 보충용으로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체중이 좀 많이 일반인 치고는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끼 정도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목적에 맞게 단백질 보충제 선택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앞선 단백질 보충제 선택하는 법까지 알려드렸으니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셔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일반식으로 단백질을 잘 섭취하거나 그리고 단백질을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먹는다고 뭐 근육이 더 많이 생기고 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디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유에서 대부분 뽑아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 가이드 라인을 제작했고 이거 보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단백질 보충제와 단백질에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안녕.